1위 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저는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주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주제예요. 예, 아마 저희가 역대 진행한 네. 뭐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네. 예, 모든 주제 중에 가장 자극적이고 네. 가장 많은 비난을 불러올 네. 주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욕을 자초할 수 있는, 욕먹는 걸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예, 그렇죠.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 굉장히 또 위험한 나라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아니 잠깐만. 자꾸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작의 나라가 지금 시국인 만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매주 들으니까 상당히 웃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나름 재밌는 사람이에요. 짜증나. 진짜 짜증나. 예, 오늘의 주제. 예. 1990년대 시카고 불사조. 그리고 2010년대 골든 스테이트 골스 왕조 누가 더 강한가? 여기 이 주제를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선정해 놓고 준비를 했었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할까 뭐 이런 얘기도 그 전부터 사실 얘기는 됐었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겁이 났어요. 예, 너무 강한 주제라. 너무 세. 저희 1위 농구 갈수록 구독자도 늘고 재생수도 늘고 있는데 이참에 한번 불 제대로 붙여보자. 잠깐만요. 구독자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예. 조회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조회수는 늘었는데 이제 구독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카고 왕조와 골든스테이트 왕조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예. 누가 더 강한가, 누가 이길 것 같은가 붙으면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엄청난 보약이 될지 독에 든 성배가 될지 알 수 없어서 저도 지금 마음이 예. 쿵쾅쿵쾅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아직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네. 냄새만으로 독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각오하고 가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불스 왕조가 2010년대 골스 왕조에 비하면 골스 왕조는 째바리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되는데 이동 기자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네. 째바리가 안 될 정도는 아니다. 충분히 저는 우위인 점도 있다. 우위인 점도 있다. 오히려 우위인 점도 있다. 저는 이건 말도 안 충분히 된다. 반반 싸움 충분히 가능. 10번 붙으면 5번 이긴다. 최소. 예. 혹은 뒤집을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벌써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보약인 것 같고 우리 이동환 기자는 독이든 선배를 마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NBA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생산적인 어떤 논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뭐 보정을 갖다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죠. 일단은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뭐 5년, 10년 차이가 아니고 20년 차이를 두고 존재했던 왕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의 갭 사이에는 룰의 변화들이 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농구의 변화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예를 들면 조던 어떻게 막어?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조금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농구는 선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막무가내 말고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갖다 좀 들어서 그럼요. 이런 부분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방송은 디테일을 쫓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 수비 전술의 어떤 색깔 변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규정 변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1위 농구는 고품격 농구 전문 분석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이동환 기자나 저와 가끔씩 헛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작진이 저희를 조롱하는 듯한 어떤 편집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놀려주세요.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슷한 취향이시네요. 본격적으로 논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카고 불스 왕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일단 90, 91 시즌부터 3시즌 연속 챔피언에 올랐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 야구로 외도를 했고 95, 96 시즌부터 97, 98 시즌까지 또 3년 연속 뭐 왕조를 갖다 차지를 했습니다. 6번 올라가서 6번 모두 우승을 차지한 그런 시카고 불스입니다. 여기에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뭐 데니스 로드맨, 호레이스 그랜트 뭐 이런 선수들이 시대별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시카고 불스 왕조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야 뭐 완전히 보스턴 셀틱스가 뭐 연속으로 우승할 적이 있었었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시대가 달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농구의 의미에서는 시카고 불스 왕조가 최강이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그렇다. 뭐 여기는 이것까지는 이제
독자님들도 다 아시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일단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이제 20년 뒤에 등장한 골드스테이트 왕조가 그렇죠. 있는데 네. 2014-15 시즌부터 2018-19 시즌까지 지난 시즌까지죠. 5년 연속 파이널에 올랐고 그 중에 3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접점이 하나 있죠. 이 골드스테이트 감독이 스티브 커 감독이다. 이 시카고 왕조에서 특히 두 번째 3연패 때 식스맨으로서 슈터로서 뛰었던 그 감독이 이 골드스테이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같이 얘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예. 자료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티브 커 감독은 식스맨이기도 하고 핵심 식스맨이죠. 그쵸. 핵심 식스맨이고 뭐 출전 시간은 뭐 5번째, 6번째로 많았던 그런 선수이고 효율성이 엄청났던 그런 슈터입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예.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기본적인 팩트 체크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불스는 6번 우승을 했어요. 네. 근데 골스는 5번 연속 NBA 뭐 진출을 했지만 3번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좋습니다. 또 하나 그냥 기본적인 거 평균 득실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시카고 불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려한 그냥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화려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욱 무서운 거는 수비가 정말 너무나 막강했던 역대 최고의 수비팀입니다. 이 팀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 전체 득실점 예. 요 그 순위를 갖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90년 91 시즌 시카고는 득점 7위, 실점 4위의 팀. 91 92 시즌 득점 5위 그리고 실점 3위의 팀이에요. 그 당시 리가 이제 골드 스테이트였어. 그때 네. 당시에 뭐 크리스 멀린스라든가 티머 하드웨이라든가 이런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1위였지만 뭐 골스가 그때는 실점도 굉장히 많았던 팀. 뭐 항상 실점이 많죠. 그렇죠. 사실 골스 왕조 때도 그렇고. 네. 아유, 실점 그거는 페이스 때문이죠. 아, 또 이렇게 은근슬쩍 그렇죠. 논리를 만들어 버리시네.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92, 93 시즌에 득점 2위, 실점 2위를 합니다. 이때가 시카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카고 왕조 중에 두 번째로 좀 강했던 시즌이 아닌가. 92, 93. 네. 그리고 그 마이클 조던이 외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95, 96 시즌에 팀 득점 1위, 실점 2위를 합니다. 네, 뭐 엄청나죠. 이거는 뭐 거의 완벽한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96, 97 시즌에 득점 1위, 실점 6위 97, 98 시즌에 득점 9위, 실점 3위 근데 반면 골스는 어떠냐 14, 15, 15, 16, 뭐 16, 17, 17, 18, 18, 19 그러니까 18, 19 시즌에 득점 2위를 제외한 득점 1위예요 근데 실점을 한번 볼까요? 14, 15 시즌 실점 14위 그 다음 시즌 16위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12, 18위, 15위 이렇게 됩니다 즉 실점이 기본적으로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고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팀 디펜스는 평균 이하였다. 이런 팀을 두고 과연 골스 왕조라고 할 수 있나? 시카고한테 이렇게 비빌 수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력에서 갭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네, 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자, 요거 바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가 달라요. 경기 속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점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네. 단순 이제 실점이 아니라 네. 가장 또 이제 최신 트렌드인 수비 효율 지수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라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기록인데 네. 요걸로 봤을 때 2015-16 시즌의 골든스테이트 특히 네. 3승할 때는 네. 103.8이에요. 103.8. 네, 네. 이게 리그 전체 5위입니다. 네네. 예, 리그 전체 5위고 16-17 시즌을 한번 볼까요? 네. 수비 효율 지수 104.0, 리그 전체 2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페이스가 빨라졌기 때문에 네. 실점 자체는 좀 높아요. 이 팀은 사실 지금의 빠른 페이스를 유행시킨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점으로 보면 안 되고 디펜시브 레이팅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골든스테이트가 단순 실점으로 보면 이때 수비가 약한 것처럼 보이고 숫자가 높게 나오냐면 다른 팀들은 아직 그런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 네네. 그런 팀들은 실점이 여전히 낮습니다. 아, 90점대. 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선구자로서 이런 빠른 페이스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수비를 했다. 수비 효율 지수에서 리그 거의 최상위권 유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는 시카고에 전혀 밀리지 않는 최고의 수비팀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준비 많이 했네. 우리 이거 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그렇죠.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장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뭐야? ORTG, 그러니까 그렇죠. 오펜시브 레이팅, 레이팅.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 요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시카고 불스의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을 저는 함께 계산을 해봤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나오나? 예, 그건 100번의 공격기의 기준이죠. 예. 많이 나오면 좋은 거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기본적으로 적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갭 차이. 그게 네트 레이팅이라고 하죠. 네네. 예. 갭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봤어요. 아, 좋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인정을 해요.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듀란트가 들어왔던 16, 17 시즌 골든 스테이트의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의 차이,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플레이오프에서. 근데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진 자체가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그 수치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펜시브 레이팅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을 뺀 수치죠. 뺀 수치죠. 뺀 수치.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수치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득실 마진이 좋다는 수치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9, 5, 6 시즌에 자 조던, 피펜, 쿠쿠치, 로드맨, 그리고 스티브 커까지, 그리고 로나퍼 이렇게까지 했을 때 평균 18.5점이 나옵니다. 평균 18.5점. 그 라인업으로 갔을 때요. 네, 그 라인으로 갔을 때 18.5점이 나옵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15.9점까지 나와요. 15.9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좋다. 특히 시카고 불스의 그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안 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100이 안 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엄청 낮다는 거죠.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 조던은 항상 110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계속 넘어갑니다. 그 9697 시즌 볼게요. 9697 시즌 보면 평균이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PO에서는 9.6이 나와요. 이때 좀 처지는데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9596 시즌을 가장 최강으로 볼 수가 있죠. 72승 그렇죠. 3패를 했던 그런 시즌이고. 그리고 뭐 그다음 시즌도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조던의 어떤 뭐 등부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어떤 보정을 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디펜시브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견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골든 스테이트를 한번 볼까요? 골든 스테이트를 보면 15, 16 시즌 골스의 주전들의 어떤 평균 그런 수치가 13.3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 2점 정도인데. 무슨 2점 정도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야망하시네. 진짜. 그리고 플레이오프가 문제인데 15, 16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혈압 오르시면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평균 9.3으로 떨어집니다. 평균 9.3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16, 17 시즌 이제 듀란트가 합류했을 때예요. 합류했을 때는 정규리그에서 평균 15.4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 PO에서는 12.2가 나옵니다. 그 물론 이제 듀란트 합류했을 때 저는 골든 스테이트가 가장 강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굉장히 평탄하게 가져왔었고 골스 같은 경우에는 골스 왕조의 어떤 그 부침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 듀란트 왔을 때 확 올라갔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디펜시브 레이팅과 오펜시브 레이팅을 갖다 비교를 했을 때 시카고가 훨씬 안정적이고 수치도 비교 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근거와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 잠시 혈압 오르실 뻔했죠. 아니. 내가 왜 혈압이 올라요? 아니 수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팩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 왜 골든스테이트는 시카고에 비해서 그런 그 왕조 기간 동안에 좀 부침이 있었나요?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NBA의 샐러리 캡 제도와 선수의 어떤 이적 의사 그리고 이적을 하려는 의지가 다릅니다. 그때는 피펜이고 뭐고 전부 다 저 연봉 받아도 좀 화는 나지만 그래도 남아요 팀에. 그런 시대예요. 선수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이적 의사 밝히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팀도 빡빡하게 샐러리 캡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골든스테이트는 특히 드라운트 올 때 좀 많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샐러리 캡 꽉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백업 영입했다가 계속 나가는 식으로 전력이 약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런트끼리의 싸움으로 봤을 때 시카고는 90년대 개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개꿀이야 개꿀 프런트는. 그냥 선수 눈치만 잘 보면 돼. 90년대 불스는. 아니 잠깐 거기서 그런데 의의를 한번 제기할게요. 자 골든 스테이트가 골든 스테이트가 케빈 듀란트 페이컷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커리 탐슨 그리고 그린 듀란트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연봉 조정의 그거라고 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듀란트조차도 자신의 연봉을 깎는 뼈를 깎는 그런 행태를 보였을 정도로 로스터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왕조를 만들어냈어요. 흥분하면 지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왕조를 만들었어요. 시카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시카고는 그때 당시에 셀러리 캡 때문에 개꿀을 빨았다. 선수단 구성. 지금처럼 힘든 시대가 골든 스테이트는 힘들었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골든 스테이트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오히려 예. 뭐 듀란트의 어떤 양보, 그리고 뭐 행복 농구를 하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90년대는 그 슈퍼스타들의 어떤 그런 이제 결합 이런 부분들이 그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실 르브론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이 뭐 빅3 갖다 만들게 됐지만 그 이후로 절정을 찍었던 게 누굽니까? 골든 스테이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셀러리 캡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죠? 그렇잖아. 그리고 봐요.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도 예. 기본적으로 보면 95, 96 시즌에 가장 강했다고 그러는데 조던 피펜이 있었었고 근데 데니스 로드맨이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데니스 로드맨이 어떤 그 평가를 받던 선수냐면 얘 좀 늙었는데 성질 더럽고 그냥 리바운드 스페셜리스트다. 요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를 시카고 불스가 잘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토니 쿠코치. 예. 지금이야 유럽에서 뭐 돈치치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 당시 유럽 무대 어땠습니까? NBA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두 단계죠, 두 단계. 예, 그런 상태에서 테스트용으로 토니 쿠코치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두 선수 데리고 잘 써먹은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던 피펜이 얼마나 그 조합에서 굉장히 좋냐면 조던이 기본적으로 볼로그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기본적인 에이스 자체가 그 중심이 탄탄하고 그 속에서 조합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 위대한 선수의 어떤 그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누구야? 아유 갑자기 흥분하니까 말도 안 돼. 토니 쿠코치나 토니 쿠코치나 그 데니스 로드맨 이런 선수들 갖다 데리고 와서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었지. 지금 골스 보십시오. 지금 완전 개판 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나갔는데 지금 근데 뭐 해리튼 5라고 얘기했잖아요. 해리튼 5라고. 아, 그렇죠. 그만큼 골든 스테이트의 그 전승기 시절의 어떤 그 선수였던 면면이 굉장히 화려했지. 시카고는 사실 말하면 그 조던하고 피펜이 있고 뭐 그랬지만 이런 건 만든 그런 팀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조작한 느낌이 있는. 정말 살짝 이렇게 딱 서로 뭉쳐가지고 왜 약간 대한민국 같은.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서로 우승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짜 불만인데 그런 팀의 어떤 끝판왕이 골스였다. 네. 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작한 팀이라는 이거 골드스테이트 팬 조작이 아니고요. 일어납시다. 아니 일어납시오. 일어납시다. 아니 골드스테이트의 말로 사실 뭐 케빈 듀란트 인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슈퍼팀 네. 어떤 우승 시합 해보려고 진짜 욕심부린 거고 네. 골드스테이트는 사실은 듀란트 외에는 네. 모두 자기들이 어보다 키운 선수들이에요. 아, 커리, 탐슨, 해리스 만즈, 드레이먼드 그린 2라운드 완전 쩌리를 스티브 커 감독이 올스타급 수비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시카고 불스가 기본적으로 9596이 가장 이제 최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한 다음에 예? 그리고 91 시즌에 우승을 합니다. 그렇죠. 예, 91, 92, 92, 93까지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부침이 있어요. 어떤 부침이 있냐면 호레이스 브레인트가 올란도로 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던은 야구로 빠지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든 팀에 거기서 있는 선수는 누구냐면 피펜밖에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예,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니스 로든 데리고 뭐 토니 쿠코치 데리고 오고 변변한 센터도 여기는 없어요 사실. 예. 그런 상태에서 최강의 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꿀 빨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과하세요 빨리 시카고 불스 팬들한테. 그건 제가 조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꿀 빨았다는 말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말하면서 좀 저도 골스가 듀란트 이전까지 그렇게 한다 인정을 해요. 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골든스테이트는 뛰어난 드래프트, 스카우팅 능력으로 만들어진 왕조다. 원래 왕조급 팀으로 이제 부상했는데 거기에 이제 듀란트가 숟가락 얹은 거죠. 솔직히 저 듀란트 별로 안 좋아해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듀란트가 숟가락을 얹었는데 그 나중에 하드캐리한 게 누굽니까? 대부분 듀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듀란트를 연봉 깎게 만들어서 오게 만든 것. 골든스테이트가 그만큼 강하고 매력적인 팀이었기 때문이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트렌드 자체가 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니 마이클 조던처럼 정말 전투적으로 딱 해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아. 디트로이트를 끝내 넘어서고 그런 상태에서 그 강력한 주력적 피펜하고 선수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승을 해야지. 아니 같이 이렇게 이합지대가 딱 우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유 기자님이 방금 전에 그렇게 할 만한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스턴 어떤 빅3 이후 그 르브론 제임스 같은 어떤 이제 비열한 슈퍼팀 결합 하는 선수들이 생겨났고 슈퍼팀이 만들어지는 트렌드는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정점이었던 건 맞아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트렌드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르브론 제임스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슈퍼팀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퍼팀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 그건 그렇죠. 예, 시카고 불스 왕조가 부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강했던 팀이고 인정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 슈퍼팀을 안 상대해봐서 그렇다. 그걸 받았어. 와. 골드스테이트처럼 슈퍼팀 계속 이겨내고 다른 슈퍼팀 만나고 와. 예? 그런 험난한 길을 가시밭길을 밟아봤습니까? 와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 잠깐만 지금 제작진이 뭐 지금 뭐 조식에 20분 넘었다고 그러는데 눈치 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눈치 주지 마. 우리 계속 할 거야. 예? 예. 아니 그 슈퍼팀 상대해봤냐고요. 아, 맨날 원투펀치 있는 나머지 3명은 그냥 그런 프린스가 찰스 바클리 말고 위대한 슈퍼스타가 있었냐고요. 아니, 예? 맞죠. 포틀랜드가 클라이드 드렉슬러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자 956 시즌에 시즌전 가장 강력했던 우승은 올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샤키로니가 페리아도가 올란도 매직을 무참하게 밟았어요. 그리고 서부 당시에 파트너가 누굽니까? 시애틀 슈퍼소니스 64승한 굉장히 강했던 시애틀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그 팀 중에 한 팀을 갖다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타 재즈 농구 선수 한 명으로서 최고의 공격력 마이클 조단, 2명은 존 스타턴과 칼 말론입니다. 그런 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겼단 말입니다. 예. 그런 팀을 만났는데 뭐? 저런 팀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 예. 아 그러면 골든스테이트 한번 볼게요. 자 골든스테이트 자 14-15 시즌 자 파이널 개꿀이었습니다. 어딘가 러브가 없었어. 예. 인정해요? 심지어 15-16 시즌에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빈과 러버가 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6-17 시즌 두란트 영입해놓고 이제 67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PO에서 단 1패만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가 거의 무적 시대를 열었다. 아니 뭐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합니다. 거울 시대죠. 예. 예, 근데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샌안토니오 만나가지고 전반에 어떻게 됐습니까? 62-42 1차전에 발리고 있었죠. 설마 카와이 레너드를 나가리 시킨 그 사건? 당연하죠. 예. 그리고 얍삽하게 예. 걔 누구야? 파출리야? 자자 파출리야. 예. 자자 파출리야 그냥 자지. 예. 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자 그러니까. 왜 와가지고 이렇게 발쑥 내가지고 탁 넘어져요. 그때부터 샌안토니오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4전 전승하는 거 아닙니까 골든스테이트가. 예, 그러니까 더러운 팀이다. 상대 선수 고의적으로 부상 만들어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실. 뼈 부러뜨려서. 아니 예. 사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다분히 골든스테이트가 일부러 그랬다는. 아니 그건 아니고 골든스테이트 팬 여러분 일어나세요. 예. 17-18 시즌. 자 휴스턴과 7차전 혈투를 벌였죠. 서부 파이널에서. 그때 당시 7차전 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임스 하든이 두 차례 3점 슛 반칙을 당했는데 그것도 한 8점인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안 봅니다. 그때 현지 코멘테이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명백하게 파울인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심도 경기 일부입니다. 아 그렇죠. 네. 에릭 고든 꼬미수로 파고들 때 두 선수가 덮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린다 있는 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걸려요. 불리지 않습니다. 오심도 경기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골든스테이트가 그때 당시에 잘했고 또 휴스턴이 그때 당시에 3점 슛을 굉장히 안 들어갔어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골스는 5차례 중에 3차례밖에 우승을 못했어. 근데 그 두 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번 모두 결정적인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클리블랜드한테 2015-16 시즌 졌을 네. 때는 네. 3승 1패로 이기다가 3연패를 당했는데 네. 그때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앤드류 버거, 안드레 이거달라 다 부상으로 컨디션 정상 아니거나 결장했죠. 네. 드레이먼드 그린 낭심차기 르브론의 거기를 발로 까면서 네. 출전 정지 징계까지 받으면서 갑자기 시리즈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시카고 불스 만약에 뭐 이제 조던 피펜 유지한답시다 나머지 로드맨이나 이런 선수를 빠져보세요. 절대 못 이겨요. 예? 유타 저즈한테 0대4로 밀렸을 거예요. 자, 예? 그럼 이렇게 봅시다. 예. 자, 조던, 피펜, 로드맨 뭐 이런 선수 내구성 굉장히 강한 선수들입니다. 음. 자, 내구성 슈퍼스타의 어떤 그 덕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것도 팀 전력이에요. 근데 보세요. 커리, 발목, 그죠? 예. 그리고 그린 부상 많죠? 예. 예, 듀란트 부상 많지 않습니까? 큰 부상 당했죠. 네. 예. 그런 부상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분명히 있는 팀이고 이걸 고려해야 골든스테이트의 진짜 전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 시절 어르신들 통뼈랑 지금 요즘 아이들 뼈랑 비교하시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턱뼈 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냐고. 통뼈로 농구하시는 거 아니. 예? 요즘에 잠깐만 넘어져도 멍드는 아이들 뼈랑 비교하면서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 너무 치사해요. 예. 아 현대농구는 기본적으로 그 예. 몸싸움 자체가 예.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 통뼈가 중요하다고. 근데 통뼈 못 가진 거야 뭐라 그래야지. 왜 통뼈 가진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제가 갈수록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아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좀 수준 높은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술 얘기. 그렇죠. 네. 하십시오. 전술에다가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카고는 3점 못 던지는 선수밖에 없어요. 제가 95, 96 가장 강했다는 그 시카고 기록을 봤는데 경기당 2개 이상 넣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예. 뭐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시카고 불스가 지금 현대농구에 왔을 때 과연 그렇게 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미드레인지나 골밑을 득점만 넣다가 상대 워싱턴 같은 팀이 그냥 3점 냅다 넣어버리면 그냥 집니다. 아니 근데 보십시오. 잠깐만요. 근데 보십시오. 그 정도로 3점이 중요한 시대예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는데 예. 그 정도로 3점이 네. 중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아. 골든스테이트는 거기 어떤 최상위에 있는 팀이고요. 그런 트렌드를 갖다가 언급을 하면 언급을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렇죠. 시카고 네. 3점이 약한 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 팩슨 음. 클러치 3점. 피닉스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스티브 커 기억하십니까? 결정적이면 넣는다고. 근데 골든 스테이트는 3점에 흥하고 3점에 망하는 그런 어떤 경기력을 갖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피오 때. 자, 커리, 피오 때 뭐 잘못한 적이 더 많았죠. 그래서 뭐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기껏 델라베도바 이런 선수들한테 막혀가지고 막 델라베도바가 뭐 잘하는 거냐, 뭐 커리가 못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분 마이클 조던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예. 독감 걸려도 자기 할 거 하고 그때 당시 37점인가 넣고 그러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전 이걸 다르게 말하고 싶네요. 어떻게? 시카고 왕조는 조던이 6번 다 파이널 MVP를 차지했어요. 네. 혼자 한 팀이에요. 근데 골든스테이트는 네. 에이스 커리가 파이널 MVP 양보했어. 안드레이 그다야. 예. 걔는 고루고루 네. 화목하고 행복한 농구 네, 네. 하는 팀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미 네. 팀으로서의 완성도. 갑자기 개그로 가는데. 네. 저희는 이런 고품격 얘기는 농구신문 반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3점씩 요거 좀 네.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시카고가 거의 완벽한 팀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공격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시대 보정. 만약에 시카고 불스가 이 시대에 탄생을 했으면은 그러면 다 3점슛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겠죠. 사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당시 시카고가 왕조 시절 골든스테이트랑 맞붙었을 때 그때 시카고는 그러니까 일리걸 디펜스가 존재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완전 적극적인 더블팀 아니면 무조건 맨투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수비 기조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이고 더블팀 이후에 어떤 대처가 되게 좋았던 팀인데 지금 골든스테이트처럼 3점이 좋은 팀은 그 수비가 좀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좀 거기서 봤는데 뭐냐. 시카고 불스가 95, 96 시즌에 NBA 그 디펜시브 퍼스트 팀 3명이 들어갑니다. 피펜, 조던, 로드맨 이렇게 3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사기죠, 사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핵심이 그러니까 조던하고 피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제 론하퍼의 수비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았죠. 좀 하향세를 타고 있던 그런 선수이긴 했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외곽에서의 압박 능력이 너무 탁월하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커리라든가 톰슨, 어떤 PU에서 기복 있는 선수들이 석점을 제대로 넣을 수 있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더블 스크린을 이용한 뭐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패턴들을 갖다 하겠지만 기본적인 수비에서 그들을 떨쳐내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상태에서 톰슨이나 뭐 커리나 뭐 듀란트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뚫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마이클 조던 있고 론하퍼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골든스테이트의 외곽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3점슛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게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40%, 한 37%만 떨어져도 득점에서는 한 6,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승부를 가를 여지가 굉장히 많다. 반면 이쪽은 수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격이 좀 3점이 좀 부족해서 공격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마지막 클러치 타임, 그 접전 상황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10번 중에 7번에 이길 것이라고 보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시카고의 공격은 저는 골든스테이트 수비를 쉽게 못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3점의 약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던 진짜 무서운 선수. 왜냐면
저는 조던은 골드스테이트 뭐 어떤 상대가 엄청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네. 그냥 단순히 이 선수가 역대 최고의 선수였어 뭐 이렇게뿐만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르브론 제임스한테도 골드스테이트 수비는 맥을 못 쳤어요. 그렇죠. 예, 사실 르브론 제임스 2015년 파이널에서 러브 어빙 없이도 골드스테이트가 그렇죠. 되게 힘들었던 건 르브론 제임스 원맨쇼 못 막았기 때문에 조던 원맨쇼도 못 막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자꾸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꾸 하세요? 예, 아니 저 밑밥 걸고 있잖아요. 아 선빵 날리는 거요? 예, 예. 그렇게 인정할 때 인정하면서 그걸 넘어서는 논리를 제가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때 르브론 제임스 옆에는 물론 어빙 러브 없었지만은 팀 전체 구성이 양궁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포스트업을 해도 더블 팀이 오면은 3점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시카고 사실 조던 더블팀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드맨 3점 던지니까 아닙니다. 네. 그냥 거의 뭐 받아먹는 득점하는 선수고, 예 그리고 피펜 아시잖아요. 네. 예 로나퍼 사실 이 선수도 3점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던이 이 적극적인 더블팀 골든스테이트의 트랩 수비에 대해서 좋은 패스를 내줘도 이 선수는 뭐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공격 전개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고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 그런 그렇죠. 상태고 예. 만약에 수비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시카고 불스가 그냥 개꿀로 이긴다. 아 수비전이라면.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골든 스테이트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골든 스테이트는 3점을 많이 넣는데 그러면 롱 리바운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을 때 트랜지션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아 근데 저 여기서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9596 시카고 예를 들어 봅시다. 네. 하퍼, 네. 예? 로드맨, 네. 조던 피펜 네. 전부 다 몇 살입니까? 어르신 느리에요. 아, 좀 늙었죠. 뼈는 강하지만 발은 느립니다. 아, 네. 예. 애는 스피드 못 따라가요. 멍들면서 뛰어다니는 애들. 예. 아 살짝 그래요. 맞아. 그 부분 예. 인정을 해. 솔직히 그렇지 인정을 해. 않습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수비 리바운드 후에 무조건 트랜지션이 가능한데 시카고는 사실은 이 정교한 세트 오펜스,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가지고 득점을 차곡차곡 쌓고 수비에서 상대를 그냥 질식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피드전 가면은 골든스테이트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마이클 조던이나 네. 뭐 스카티 피펜이나 데니스 로드맨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골든 스테이트의 어떤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안다. 그리고 거기에 흐름을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안다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데니스 로드맨이 공격 리바운드 다 잡을 거예요. 뭐 그러면 그거는 골든 스테이트가 사실은 뭐 골밑이 그렇게 강합니까? 뭐 드레이먼드 그린 뭐 수비 잘하지만 뭐 리바운드가 데니스 로드맨만큼 강해요? 그 앤드루 보고 없으니까 바로 무너지잖아. 클리블랜드한테. 트리스탄 탐슨한테도 털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그 리바운드가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으면 속공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카고가 그런 흐름은 기본적으로 다 잡고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만약에 PO에서 많이 붙였다, 어떤 시대 보정을 한 상태에서 붙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기기 힘듭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 네. 시카고가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아, 저 갑자기 얘기 듣다가 이거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 겁나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90년대 시카고 얘기 잘해줬지만은 그리고 당신이 좀 더 나아. 왜냐면 예. 자 예전 시카고 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 많잖아.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종이로 많이 보시죠. 댓글 예. 좀 많이 안 쓰시고 댓글로 예. 써도 점잖게 뭐라 그러는데 요즘 이제 골든 스테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혈기 왕성하실 때 아니야. 그쵸. 그럼 나보고 맨날 그럴 거 아니야. 뭐 꼰대다 뭐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예. 나 무서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 저는 사실 조던 시대를 본 분들이 더 무서워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골드스테이트가 한창 잘 나갈 때도 빠른 페이스 잘 나갈 때도 이 완전 느린 템포로 어떤 농구하는 팀들한테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왜냐면 자신들의 장기인 빠른 공격과 거기에서 나오는 3점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샌안토니가 대표죠. 네, 그렇죠. 샌안토니오가 되게 대표적이고 사실 클리블랜드도 그 점을 공략하면서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막 르브론 제임스가 빨리 속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포스트업하고 3점 차곡차곡하고 공격 리바운드 만들면서 상대 수비 리바운드 어떤 생산을 저지하고 속공 최대한 줄이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시카고 불스가 골드스테이트에게 어떤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팀이다. 사실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예. 골든 스테이트에 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일단 73승을 한 역대 최다승 팀이고요. 그거는 기록이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리스펙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무조건 리스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케빈 듀란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계속 손발을 맞춰오면서 그런 조직적인 농구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골든스테이트는 충분히 리스펙할 만한 팀이고 역대 최강 팀 중에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카고한테는 안 된다.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앞부분 보고 이제 정지하고 네. 댓글 엄청 다실까봐. 아. 예, 지금 저희가 역대 최장 시간 녹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 제작진 지금 포기했어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넋이 나가셨어요. 네네. 예. 네. 근데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뭐 강하게 부딪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할 얘기 하면서 솔직히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죠. 예.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가볍게 이렇게 터치는 하겠지만 이 두 팀의 어떤 비교에 대해서 저희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두 팀 예. 모두 충분히 리스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고 역대 최강 팀 중에 하나다. 단 저는 이제 시카고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동환 기자는 시카고를 인정하지만 벌써 충분히 비벼볼 수 있다. 예, 상대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뭐 점이니까 예.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생산적인 어떤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으로 오늘 이근홍구 TV 예. 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뭐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최근 했던 모든 주제 중에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제일 재밌게 예. 했는데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어. 이거 막 여러 개 찾고 막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만약에 뭐 이 방송이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2로 예. 불수왕조, 골수왕조, 뭐 2, 다른 이제 것도 뭐 예. 스탯으로 비교해보는 뭐 이런 그 두 팀 그쵸.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기획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일요농구 TV, 자 우리의 시그니처 하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요농구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